안녕하세요. 세수TV 이하나 세무사입니다. 제가 초창기에 영상에서 세무상담 시 꼭 주의하고 가야 할 사안에 대해서 촬영한 게 있었는데요. 오늘은 그 부동산 상담이 이제 많아지는 추세에 있는데, 특히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세무상담을 할 때 꼭 우리가 지참해야 될 사안이나 알고 가야 될 사안 위주로 한번 준비해봤으니까 주의 깊게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대한 이슈는 항상 굉장히 많은 상태인데요. 이에 따른 세금도 굉장히 복잡한 게 사실이에요. 이제 재건축 사업이라는 게 처음부터 이제 끝까지 단계가 보통은 한 10년 단위로 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세법에서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고, 어떻게 다르냐면 재건축 부동산의 시작 단계에서는 처음엔 부동산이죠. 근데 허물어요. 그러면 또 부동산에 대한 권리로 바뀌었다가 다시 새로 지으면 이제 부동산이 되는 그런 세 단계로 가는 기간 동안 당연히 10년 단위이다 보니 그 안에 팔아야 되는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겠죠. 세금 형태가 굉장히 수시로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즉 세법에서 부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권리에 대한 양도세, 과세 방법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구주택이라고 표현하는 그 주택과 이제 신주택으로 바뀌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디에 해당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세금이 나오는지 전문가랑 반드시 상의하셔야 되는 영역인데요. 그리고 이제 그 재건축 기간 동안 내가 이제 조합원의 입장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 분양권 보유자인지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각자의 포지션과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세금이 달라지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상담을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재건축 그리고 재개발 조합원이나 분양권을 갖고 있다면 꼭 내가 알고 있어야 될 세 가지 내용을 핵심적으로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용어, 그리고 나의 지위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반드시 알고 상담을 가셔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공통적 의미는 일정 구역에 있는 노후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허물고 대규모 아파트를 공급하는 건설 형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의 재건축은 건물의 준공 시점 자체가 한 20년 이상 경과되어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주택을 허물고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재개발 같은 경우는 무계획적으로 형성된 주거 지역이나 주거 환경이 노후된 지역의 주거 기능을 이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거용 건축물의 정비, 개량 사업을 시행하는 개발 사업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제 재개발 안에서는 당연히 꼭 이제 주택이 아니더라도 아무래도 뭐 건물이라던가 이런 부분 소유하신 분들도 같이 그 지역에 묶여서 하는 경우도 많으시겠죠? 내가 이제 재건축과 재개발의 의미를 아셨다면 그 다음에 조합원에 대한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원조합원이라고 하는 의미는 실제로 재개발, 재건축 사업 그 중간에 보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세법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에 취득한 조합원을 원조합원이라고 하고요.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후에 조합원을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다만 2005년 5월 말 이전에는 그러니까 사업 시행 인가일이 기준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굉장히 지금 거의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해당 사항이 없다고 보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전후로 원조합원, 승계조합원이 나뉜다. 그래서 내가 어느 위치에 해당하는지 꼭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조합원이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 거는 이제 조합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추가 분담금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아파트나 주택을 받으신 후에 일반 분양을 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양자들은 조합원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분양권 보유자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어쨌건 새로 짓는 그 아파트를 갖고 계실 때 내가 조합원인지 분양권 보유자인지, 그리고 조합원 중에서도 원조합원인지 승계조합원인지는 반드시 확인하는 절차는 필요하다는 걸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내가 나의 위치나 지위를 확인하셨다면 두 번째로 고려하셔야 될 거는 이외에 주택이나 다른 입주권, 분양권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지 반드시 체크를 하시라는 건데요. 또 아시다시피 1세대 다주택의 개념 안에 분양권도 포함하기 시작했고 여러 가지 세법의 변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재건축되고 있는 이 주택이나 아파트 이외에 갖고 계신 그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건데요. 취득세에 대한 고려를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요. 재건축의 경우에는 원시 취득세율 2.8%가 적용이 되고 재개발의 경우에는 원조합원의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 그리고 면적에 따라서 취득세 감면 규정이 좀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도 재건축, 재개발 모두 당연히 원시 취득세율이 적용이 되고요. 근데 다만 이 승계조합원이 이제 다주택자나 이런 가능성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세율 변경 가능성이 있으니까 매수 시기를 잘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권의 경우에도 일단은 잔금 청산까지는 이제 권리에 해당해서 별도의 취득세가 없지만 준공 이후에 주택이 전환되면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어요. 이 납부할 때 주택수 포함 규정으로 인해서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변동했기 때문에 이 부분도 뭐 8%, 12%까지 나올 수 있다는 점은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양도세에 관한 개념인데요. 양도세 케이스를 되게 여러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가장 간단한 케이스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조합원만 갖고 있는 경우예요. 조합원만 갖고 있는 경우라면 당연히 1세대 1주택 대상자에 해당을 하고 이 부분도 이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조건을 충족하셔야 하는 반드시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개념을 말씀드릴 때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 기준으로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데 20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한 주택이면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이 아닌 경우에는 2년 보유 요건을 충족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만약에 2017년 8월 3일 이후에 취득 당시에 조정 대상인 경우에 해당한다면 2년 거주 요건까지 충족을 하셔야지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승계조합원인 경우에는 취득 시기를 아파트 취득일로 인정을 하기 때문에 중간에 내가 그 준공일 이전에 승계조합원이 되었다 하더라도 보유기간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비과세 혜택이 어렵다는 점이 조금 불리하게 적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는 게 1주택을 보유하면서 조합원 입주권까지 보유하신 분들인데요. 그 조합원 입주권이라는 게 원래 어차피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었던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세대 다주택자에 해당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거는 입주권도 주택수에 포함하기 때문에 2주택자가 되시는 건데 그 양도 시기에 따라서 세법이 조금 다르게 적용이 돼요. 만약에 2주택자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내가 갖고 있는 조합원이 아닌 주택을 먼저 팔 경우에는 당연히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지만 만약에 내가 1주택 갖고 있고 조합원 입주권을 파는 경우에는 중과세는 배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주권을 그때는 권리를 모아서 양도세율을 측정을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당연히 내가 1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을 두 개를 동시에 보유하더라도 뭘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당연히 세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매도 시기를 잘 조절한다면 당연히 양도세 중과도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분양권 보유자인 경우인데요. 그 분양권이 이번 연도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21년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는 주택수 포함하는 걸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이제 수도권에서는 투기 과열 지구랑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소유권 등기 이전까지는 전매가 제한되어 있어서 해당 사항이 별로 없겠지만 비규제 지역의 전매 제한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는데요. 2021년도 6월 1일 이전까지는 조정 대상이 아닌 분양권의 경우에는 1년 미만은 50% 그리고 2년 미만에는 40% 세율 그리고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 누진세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2021년도 6월 1일 이후에 분양권을 매도했을 경우에는 이런 지역에 관계없이 투기 목적이라고 봐서 1년 미만에는 70% 그리고 2년 미만에는 60%를 적용하도록 변동이 되었으니까 혹시 비규제 지역에 있는 그 분양권을 전매하시는 경우에도 이 세율에 대해서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주택 한 채랑 분양권이 있으신 분들은 큰 걱정은 없으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분양권이 주택수에 포함을 시킨다는 얘기가 이제 논란이 있었지만 확정이 되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받으실 수
수 있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 이전, 그러니까 분양권을 이미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도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2021년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대해서만 주택세 포함시키는 거니까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주택 1분양권 소유자가 이제 비과세 받기 위해서는 분양권 취득 후에 이제 3년 이내에 파셔야 되는 일시적 1세대 2주택의 특례 규정도 지금 말씀드린 1주택 1분양권 보유자한테 해당되는 이야기인데요. 이럴 때 3년 이내에 파셔야 되게 되는데 만약에 3년 이내에 완공이 되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3년 이내에 완공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완공 후 2년 이내 세대 전원이 입주를 하고 이제 1년 이상 거주 그리고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매도 시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점도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사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으로 조합원만 갖고 계신 분들, 그리고 조합원에다 1주택 갖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이제 분양권 갖고 계시는 분들 이렇게 좀 나눠서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각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이거는 그 세무 전문가랑 상의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러면 우리가 세무 상담 전에 또 알고 가야 될 마지막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세무 상담을 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꼭 지참하셔야 되는 서류 중에는요. 내가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장 현금이 필요해서 팔려고 마음 먹으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팔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기준주택에 이제 매매계약서, 뭐 취득계약서가 있으시겠죠. 혹은 분양계약서, 그리고 이제 재건축 아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까 계속 강조했던 관리처분 계획 인가일이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관리처분 인가 계획 인가서를 보시면 거기 이제 추가 분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꼭 갖고 가셔야 정확한 예상 세액 계산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고, 만약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서가 없다면 시군구청에 연락해 보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그 근방에 있는 부동산에 연락하시면 받으실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합원 사무실이라던가 근방에 있는 부동산, 뭐 시군구청을 활용하셔서 이 부분을 서류가 준비가 되어야만 내가 세금이 과연 얼마 나올지를 알 수가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합원 입주권 할 때 그럼 절세 방법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자면 그래도 관리처분 계획 인가할 이전에 매입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파신다 하시면 그래도 준공 이후에 파시는 게 조금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개인마다 케이스가 다르겠지만 지금 말씀드린 거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있어서 이제 보유 기간이나 이제 거주 기간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 때문인데요. 꼭 이 부분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결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